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언론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연일 언론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카톡으로, 텔레방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칩시다, 여러분!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달 16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알았으면 이명박, 몰랐으면 박근혜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진 전 교수를 보수 논객으로 지칭하며 진 전 교수의 글을 인용한 보도가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며 언론사 6곳에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 요청 처분을 했습니다. 학계에선 대선 후보라는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는 거의 대통령의 버금갈 정도의 공인입니다. 보도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진 전 교수도 이 후보가 벌써 최고 존엄이냐고 했고 야당은 노골적 여당 후보 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대선 주자들의 언론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에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서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무슨 뭐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제가 검찰총장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법무장관을 지내시던 조국 전 장관께서도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을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도 고소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를 하는 문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은 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되면 일반 정치인들도 그걸 따라하게 되고 국민들도 따라하게 되면 언론이 위축됩니다. 이게 많이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삼권 분립 외에 언론이 제4권이다, 4부다 하면서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후보 시절부터 저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뭐 좋은 뜻을 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고 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땐 비판적인 거 듣기 싫거든요. 그거를 언론 탓으로 돌리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되냐. 저는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론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한번 대통령이 나를 고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다. 그 얼마나 그게 부담이 크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치인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분들은 부정확하거나 일종의 약간의 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로운 숨쉴 공간이 생겨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걸핏하면 뭐 소송을 걸겠다라고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왜 저게 뭐지? 정말로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또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언 비어가 나오는 게 억울할 겁니다. 정치는 내가 하는데 왜 가족을 공격하냐. 저희는 당연히 이제 다치신 데 대해서는 쾌유를 기원합니다만은 나중에 그 수행원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복장 문제며 이런 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뭔가. 진짜 저는 그 수행원은
일부러 나 좀 봐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 완전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설명하기가 이게 무슨 사이다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 다쳐서 갑자기 밤에 119 불러서 병원 가면 그게 만약에 대선 후보면 관심이 있고 언론이 취재를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불상사가 나서 많이 다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쾌유를 빈다 이렇게 될 텐데 갑자기 다스베이다 복장을 한 네.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서 뭐 언론에서 스토킹을 한다 이러니까 검정색 모자에 큰 선글라스, 무릎까지 덮는 망토로 신원을 꽁꽁 감춘 여성.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낙상 사고 6일 만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진 속 여성이 김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후 이 후보 측이 사진 속에서 평상복을 입은 다른 여성이 김혜경 씨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더 팩트 측은 해당 여성의 체격이 김 씨와 달라 보였다며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이 후보 측이 강압 취재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행원 대역이었으면은 그냥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수행원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흐트러지면서 지금 다 이 남 탓하거든요. 심지어 진중권 교수가 보수 농객이니 이런 얘기하고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언론은 원래 지금 말 언론은 원래 지금 아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한테 야 어느 정치인 집 앞에 가서 야 내일 개각이니까 뻗치기 우리 뻗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진짜 밤에 그렇죠. 들어올 때까지 뻗치고 서 있다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근데 저희가 저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국민들한테 다음에 차기의 총리가 누가 될지 장관이 누가 될지 그럼 그 사람 오면서 누구 만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그 추운 데서 몇 시간 동안 옛날에는 개각을 또 다 12월에 해요. 덜덜덜 떨면서 기다렸는데 국장님은 저기 휴지통 안 뒤지셨어요? 그거 안 뒤진 기자가 어딨어요. 옛날엔 다 뒤졌지. 요새는 파쇄기로 다 하잖아요. 어느 정치인 집 앞에 가서 우리 뻗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진짜 밤에 들어올 때까지 뻗치고 서 있다고요. 그 사람 오면서 누구 만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그 추운 데서 몇 시간 동안 저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뻗치기의 심화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사진 찍었잖아요. 찍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검사들이 오히려 얼차려하는 듯한 느낌 이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아니었는가. 아니 근데 옛날에 그 김학의 사건 기억나세요? 네. 김학의 사건 몇 년 됐잖아요. 네. 김학의 뭐 불법 출금한다고 그랬을 네. 때 몰래 출금하려고 할 대역 때 대역을 내세웠잖아요. 대역을 내서 기자들이 그 사람이 김학의인 줄 알고 막 가서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은 변장을 하고 뒤에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왜 기자들을 그렇게까지 따돌려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이 다쳐서 뭐 아주 유언비어 같은 소문도 많이 나더라고 하니까 기자들로서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은 그렇게 다스베이더처럼 모든 걸 가린 분이 나타나니까 그게 만약에 기자가 아니라도 평상시 길거리에서 그런 분을 봤어도 전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궁금해요. 이 사람 누구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과연 그분이 누구였는지도 과연 수행원이 그러고 다니는 건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이분이 이제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까지 가는 것을 뒤에서 기자들이 추적을 했다라고 하면 저 수행원이에요. 이거 한 번만 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경찰에 신고하는가?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쪽에서도 그거 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하도 달라붙어서 차가 몇 대씩 하니까 걔네들 좀 골탕 보이려고 이쪽에서 오히려 장난질 친 것 같더라고요. 아예 하도 그 와서 그냥 저걸 하니까 주제가 붙으니까 붙으니까 니들 한번 골탕 먹어보라 이랬던 거 아닌가요? 시꺼멓게 하고 나와 수행원이 그래가지고 좀 따돌리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골탕을 먹은 셈이에요, 그 기자들이. 의도가 골탕을 먹이려고 했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아, 들으셨어요? 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도 달라붙어서 좀 한번 골탕 좀 먹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